네, 여러분, 이제 이어서, 10주차 이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잘못된 연구 자료 찾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연구 자료를 찾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학습 목표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좀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을 익혀야 되고, 논문, 책, 웹사이트 등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 요거 배우는 거랑, 그 다음에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논문을 이제 검색을 할 때 공신력 있는 이제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 앞전에 했던 그 주차에서는 잘못된 예시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연구 자료를 좀 효율적으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자료를 효율적으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첫 번째는 구글, 스칼라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우리가 전문 학술 논문을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로 학술 과제 또는 학술 논문을 검색을 할 때 구글 스칼라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관련 논문 리스트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구글 스칼라에 이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의 관계라고 주제를 검색을 하면 이거 관련된 논문 리스트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읽고요. 필요한 논문을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스칼라에서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논문을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논문들을 다 돈 주고 유료로 다운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논문을 찾는 팁을 좀 한번 드리면, 보통 논문이 유료 버전일 경우에는 이게 저자의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리서치 게이트라는 거는 연구자들이 본인의 논문들을 공유하는 플랫폼이에요. 이 리서치 게이트.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ORCID 라는,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과학자인 분들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ORCID라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본인들의 논문을 업로드 시키는 거죠. 근데 이 ORCID도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논문을 조금 우리가 무료로 좀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논문 저자에게 직접 이메일로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청을 할 때도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 논문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RISS라거나 아니면 그 DBPIA라거나 아니면 KISS라는 그 학술지를 이렇게 업로드 시킬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주로 국내 논문을 검색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ISS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학 연구 논문을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BPI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논문을 검색을 할 때 유용합니다. 한국어 논문을 검색할 때 유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구를 잘 찾는 것이 이 좋은 논문을 작성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RISS랑 똑같이 KISS도 국내 대학 연구 논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논문을 쓸 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는 자료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부기관이나 국제연구기관 자료를 활용을 하셔야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UN, OECD, WHO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RISS나 구글 스칼라 또는 DBPIA 또는 KISS 이런 대표적인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좋은 자료들을 찾았으면은 이제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많은 이 자료들을 이제 좀 시간을 단축하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자료들을 빨리 꺼내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나 연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연구 자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꼭 연구나 논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자료를 찾았는데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난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조별 과제를 하는데 이제 그 출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인용 출처를 정리하지 않아서 나중에 좀 뒤죽박죽이 된 적은 있으세요? 아니면은 뭔가 참고 문헌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다가 오히려 그게 시간이 엄청 더 오래 걸린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문제를 좀 피하려면 우리가 연구 자료를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들이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 나중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자료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출처는 항상 남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럴 때 이 표절을 방지하고 이 출처를 정확하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들을 바로바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나 좀 참고 문헌 관리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이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정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활용을 할 때는 출처에 논문 제목이나 아니면 저자, 출판 연도, 기록 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심 내용 요약 부분에는 우리가 한두 문장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용할 부분은 우리가 논문에서 인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아예 그 원문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리하는 방법을 좀 예시로 한번 들면요. 논문 제목이 여기 이게 엑셀이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이제 행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열이라고 했었을 때 행에는 논문 제목과 저자, 그 다음에 출판 연도, 그 다음에 핵심 내용, 그 다음에 사용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거를 이 열에다가 쓰는 거죠. 스마트폰 뭐 사용, 그 다음에 저자는 김철수, 그 다음에 출판 연도는 2022년도에 출판이 됐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 대한 핵심 내용은 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핵심 내용 중에서도 인용할 부분, 우리 연구 가설 설정을 좀 참고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어떤 논문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참고한지 또는 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 문헌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을 해줘야 하는데요. 주로 뭐 제트로라든지 아니면 렌들리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엔드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엔드노트라는 이런 참고 문헌을 레퍼런스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다른 데에서 뭐 논문을 인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 다른 연구에서 뭐 인용한 것들을 이제 밑에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논문을 써줘야 그 참고 논문을 써줘야 되는데 그 출처를 자동으로 얘네들이 그냥 쓰기만 하면 업로드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맨들리라는 프로그램은요. 논문 출처를 자동 정리해주는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그 MS 워드 참고 문헌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인용 표기가 좀 쉽게 정리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참고 문헌 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참고 문헌 프로그램을 사용했었을 때 장점은 첫 번째로 논문을 읽고 버튼 한 번으로 출처를 자동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논문 스타일을 우리가
이게 학회지마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 스타일을 학회 스타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포맷을, 양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요. 논문 작성 중에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는 중에 뭐 또 다른 참고 문헌들이 또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랬었을 때 이 논문을 인용하고 싶을 때 바로 삽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맨들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 논문을 읽으면서 클릭 한 번으로 참고 문헌을 이제 자동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연구 자료를 활용하면서 논문을 또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논문을 쓰면서 참고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 싶은 유혹을 좀 느낀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출처를 정리하지 않아서 뭔가 마지막에 참고 문헌을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뭐 표절 검사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곤란했던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뭔가 나중에 미래에 논문을 쓰실 때, 나중에, 우리 캡스톤 디자인 시간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라는 게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곤란한 부분들이 아마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연구 자료를 좀 올바르게 정리하면서 좀 적절한 방식으로 논문을 적용하는 방법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면서 퀄리티 높은 논문을 좀 작성하실 수가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자료를 논문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올바른 출처 표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항상 논문에서는 표절을 방지해야 된다고 했었죠. 표절 방지하는 전략,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료를 효과적으로 논문에 적용하는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를 하면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있는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않고요. 본인의 언어로 바꿔서 정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로 표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쓰거나 뭔가 이제 글을 쓰는 분들은 정말 많은 책들을 읽어요. 너무 많은 책들을 읽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단어, 본인의 언어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자료는요. 논문의 서론과 디스커션 부분에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자료를 효과적으로 논문을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뭔가 스마트폰 사용 시 뭔가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가 뭐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의 논문만 인용을 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 주제에 관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선행 논문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이상이다 하면은 이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정책 연구라든지 아니면 WHO의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이거에 대한
또 다른 그 레퍼런스를 한 두세 개 정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그 서론 부분과 논의 부분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연구의 신뢰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자료를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료들을, 이 내용들을 본인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표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례는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작성을 했었을 때 이 문장에 대한 출처가 없고 원문을 그대로 복사했었을 때는 이게 오히려 표절 가능성이 높아져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쓰는 방법은요.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다른 연구에서 가져온 말이다, 인용한 말이다. 그러면은 김철수라는 2025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시 시간이 많을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언어로 정리를 하면서 출처를 남겨야지 이게 표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 본문에는 우리가 표기를 할 때 김철수 2025년도 또는 2022년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에는 김철수 2022,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런 식으로 그 참고 문헌과 논문 본문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논문 본문에서는 그 인용했었을 때는 간략하게 저자명과 해당 연도를 쓰고요. 참고 문헌을 쓰실 때는 풀로 쓰는 겁니다. 몇 년도에 썼고 누가 썼고 이 주제는 뭐고 출처는 어디인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 전략은요. 일단은 인용할 때 출처를 반드시 남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인용과 그 다음에 간접 인용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직접 인용을 하실 때는 따옴표를 써야 돼요. 큰 따옴표. 그래서 큰 따옴표를 좀 쓰셔가지고 직접 인용을 할 때는 큰 따옴표를 쓰셔가지고 이제 그 본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자신의 말로 몇 년도 2025년도에 베인의 오렌지 주스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이 표절이 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작성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출처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출처를 추가하려고 하면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습관을 들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료는 여러 개를 비교할수록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점, 그 다음에 논문 서론과 그 다음에 논의 파트에서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본인의 논문이 표절에 걸리지 않는지 그거를 조금 검사를 해야 된다는 점, 점검을 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강의를 정리를 해보면
좋은 연구를 찾는 것이 우리 연구의 절반이고요.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찾은 자료를 정리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표절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